안녕하십니까. 세진양동 컨설팅 김규룡 소장입니다. 이 앞전 3강에서는 후보들 및 이유 모든의 발정 징후 또는 발정 지연의 원인 또는 발정이 안 왔을 때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4강에서는 이러한 원인들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PMSG나 또는 PGF2알파제제 이러한 호르몬제를 투여하면은 과배란을 유도시킨다든가 또는 발정을 발현시킨다든가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제를 쓰면은 우리가 이러한 생산 성적을 우리가 자연적인 발정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생산 성적 저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정 기전을 보면은 내가 언제 교배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이 웅돈을 허용하는 시기는 약 60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발정 치료 시간은 약 60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암놈이 웅돈의 승가를 허용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배란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자가 수정된 장소에 도달하는 시간은 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액을 주입하고 나서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수란간에 도달하는 시간은 8시간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거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배를 시켰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임신이 안 될까?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관리하기에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자가 암컷의 생식기를 통해서 생존하는 시간은 20시간입니다. 일찍 교배에 들어가면 정자가 3일에 죽어 있다든가 또는 배란이 안 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자의 생존 시간은 약 20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20 내지 24개의 난자가 배란을 하는데 이 난자가 한꺼번에 배란되지 않습니다. 18시간을 통해서 분산 배란된다는 거죠. 이 배란된 난자가 생존하는 시간은 8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발정이 오기 전에 포유 기간을 끝내면은 발정 기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발정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발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가 우리가 포유 기간 중에 발정이 오는 경우도 1년에 한두 마리씩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거기다가 포유 중단으로 인한 호르몬 분비 변화로 발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임신이 안 되는가 이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배 시기가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는 웅돈이 허용한다고 해서 교배 시기가 너무 빨라 버리면은 미리 주입된 정자가 난자가 배란되기 전에 사멸돼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생존하는 시간이 있는데 수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8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난자가 배란을 기다리다가 이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임신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배란된 난자가 생존된 정자가 없어서 수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배 시기가 너무 빠른다든가 너무 늦으면 어떠냐. 배란된 난자가 정자를 기다리다가 사멸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간 정자는 수정시킬 난자가 없어서 수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배 적기의 차이가 작을 경우 산자수가 저하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배 적기는 12시간 타이밍을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겨울철 같은 건 짧아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길어지는데 교배 적기의 차이가 우리가 적을 경우에 산자수가 저하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차이가 커지면 아예 수태가 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교배 적기의 시점을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배 시기를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배 적기를 보면은 웅돈이 허용하가 우리가 60시간이 웅돈을 허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배 시기가 빨랐을 경우야 너무 늦었을 경우에 우리가 임신이 안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웅돌을 허용하고 나서 12시간에서 36시간 안에 교배를 시켜야 최적의 교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배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배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교배를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럼 이건 하나 이론적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배 제끼는 웅돌을 허용하고 난 다음에 12 내지 36시간 안에 교배를 시켜라.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교배사 관리는 아침 6 내지 7시에 저녁 6시 이후에 교배를 실시합니다. 요즘 이렇게 교배시키는 농장들이 내가 관리하는 농장들, 즉 경영주가 관리하는 농장들은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직원을 두고 관리하는 농장들은 또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적정하게 관리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정 확인은 우리가 3 내지 4, 이유시키고 나서 3 내지 4일 정도, 3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발정에 웅돈을 간에 집어넣어라. 웅돈을 사용해라. 그랬거든요. 강발정을 누드시키기예요. 바로 웅돈을 이유시키자마자 웅돈을 바로 옆에 두면은 강발정이 오지 않습니다. 발정이 미약하게 오는 거죠. 왜? 웅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치를 계속 맞다 보면은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감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정을 강하게 유도시키기 위해서 웅돈을 3일령 이후부터 접촉시켜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재발 체크는 1월 2일 1회 실시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임신 진단은 주 1회 실시해라. 물론 그룹 관리가 있어갖고 요즘은 그룹 관리에 따라서 2주에 하는 사람들, 하는 농장들도 있고 3주에 그룹 관리하는 농장들도 있는데 3주에 한 번씩 하는 농장들도 있는데 이러한 임신 진단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월별 교배 목표 두수를 확보해라. 그렇죠? 후보를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이유 모델인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유시켰는데 1 내지 2두는 관리 대상 모드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재발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는 우리가 후보를 확보해서 교배를 더 시켜라. 10 내지 20%의 교배 복수를 더 높여라. 왜? 재발률이 나올 것을 감안하라는 거죠.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10월, 11월, 12월 달에 교배 분만 복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꺼번에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분만 틀이 부족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설적인 부분들의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교배 목표 교배 부수를 여름철 같은 경우는 10 내지 20% 후보들을 더 교배를 시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료 급여를 점검해라. 주 1회 실시해라. 그래서 우리가 분만 전후의 사료량 관리, 그 다음에 분만 후의 사료량 관리, 7일 이후의 사료량 관리를 실시해라. 그 다음에 밥을 안 먹는, 사료를 먹지 못하는 모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실시해라. 그렇죠? 자, 이러한 우리가 교배사 관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배 적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교배 적기 관리는 12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 허용 시는 3차도 가능해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데 발정 지속관이 긴 모돈들은 3회도 실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하고 나서 4일령 오전에 발정 확인을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1차는 5일령. 자, 이제 아까 수정 기전을 말씀드렸고 발정 지속 시간을 말씀드렸고 발정 적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일령 오전에 즉 4일령 오전에 이유시키라서 목요일날 이유시키면 금, 토, 일, 월요일날 오전에 웅돈을 허용하면은 1차는 24시간 후에 1차를 시켜라. 교배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는 5일령 오후에 교배를 시켜라. 자, 이유하고 나서 4일령 즉 목요일날 이유시키면은 금, 토, 일, 월요일날 오후에 발정이 온다, 웅돈을 허용한다든가 이유하고 나서 5일령 그 다음날 오전에 발정이 확인한 모델에 대해서는 1차는 5일령 오후에 시켜라. 그 다음에 2차는 6일령 오전에 시켜라. 자, 이유하고 나서 5일령 오후에 발정이 확인된 모델들은 확인 즉시 교배를 시켜라. 왜? 발정 지속기간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바로 12시간 후에 교배를 시켜라. 자, 이러한 교배 적기, 자, 수정 기전을 보고
그다음에 교배 잡기 관리를 보고 이론적인 관리를 보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배 잡기 관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응도를 허용하고 나서 언제 교배를 시킬 것인가, 수련 기준을 보면은 어떻게 교배를 시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데, 이러한 교배 잡기 관리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배 관리가 농장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교배 잡기 관리가 농장의 실질적으로 생산 성적에, 분만율에 또는 수태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배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